안녕하세요. 지자이 유튜버 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카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통님, 오늘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저희가 준비했어요. 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는 바로 그 주식이라는 코너예요. 네, 그 주식 뭐죠? 그 주식. 오늘의 바로 그 주식은 AP 위성이에요. AP에서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에 화제 주를 이제 마통님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마통님이 착실히 탁탁탁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화제의 그냥 주식이에요. 화제의 주식?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왜 집중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걸 어. 이제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어? 제가 이제부터 이 매주 이제 서치를 해서 정말 그냥 왜 오르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왜 오르는지 이유 없잖아, 우리 입장에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코너예요, 하나씩. 그런 거구나요. 네. 그럼 할게요. 네. 일단 준비해온 종목은 AP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서 일단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AP 이성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 위성 단말기, 통신 단말기 일단 만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름답게 위성에 들어가는 제조품을 만듭니다. 네. 그 위성 통신 단말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SKT, EKT 이렇게 다 통신이 다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기지국이 없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지국이 없고 멀리 있는데 산간 지방 이런 데서는 무조건 잘 터지는 위성 통신 장비가 필요하다. 대신 이제 수요가 그럼 적겠죠. 네네. 그래서 많은 경쟁자가 있진 않아요. 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걸 하는 거는 AP성이 혼자 온리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것만 하기에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위성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데, AP성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제조 부품이 위성에도 보면 이제 약간 두뇌 같은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재 컴퓨터라고 하는 거랑 데이터 연결 장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종합 기술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얘가 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자기가 위성의 제조 영역에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만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위성에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군납도 하고요. 군 위성 장비, 우리가 이제 뭐 아리란 6호, 아리란 7호 이런 것도 있고, 달 탐사 시험 궤도선, 차세대 중형 위성 온갖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AP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대한 전망성이 높기 때문에 오른 게 있어요. 그리고 AP성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 투라야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에서 위성 쪽으로는 약 5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 한 160여 개국의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분야에서는 투라야사 쪽에는 AP 위성이 독점 납품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인가 내후년에도 또 납품 스케줄도 잡혀있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미래 성장성을 보고 많이 몰린 게 있었죠.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몰리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좀 과도하게 한 최근 저가 대비해서는 5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사라고 하는 주식은 아니고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종목을 좀 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 같은 신성장 동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 보면은 군 정찰 위성이라고 해서 2022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4기를 만들 거고, 적외선 위성 1기를 또 만들 거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특화되어 있는데, 저궤도면은 좀 더 지구에 가까이 있고 고궤도는 지구에 조금 그래도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궤도 위성 기술이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좋고, 보면은 달 탐사선을 개발한다. 이름만 들어도 좀 뭐가 설레잖아요. 어느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의 기술이 없어도 당연히 달 탐사선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막 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17년도 4월에 이미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2단계가 2025년, 좀 멀긴 해요. 2단계 일정은 소형 위성도 개발을 해요. 100kg 이하급 소형 위성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모델을 보면은 위성 통신 단말기 서비스, 그리고 진짜 위성에 대한 부품을 제공하는데 군납도 하고 해외 쪽에도 납품을 하고, 네. 저궤도에 강조하고,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AP성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주목받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단타 세력들이 좋아해요. 기사가 나거나 위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항공 미래 우주 기술이거든요. 기사가 나면은 약간 테마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간 단타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비슷한 기사가 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몰릴 수가 있다.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인 게 맞거든요. 지금 매출액은 1,000억 이하입니다. 그냥 한 500에서 6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 한
한 60억 정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점차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좀 그냥 단타를 놀이터기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위성 관련된 걸로는 탑이라는 거네요. 탑입니다. 해당 오.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은 아닌 거죠? 대기업은 아니에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업황을 보면은 2000년도 6월에 시작해서 아태 위성 산업으로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16년도 3월 정도에 코스닥 처음 상장을 했고 당시에 이제 AP 우주 항공이라는 데 흡수 합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AP 위성으로 바꿨고 지금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선장한 배경은 위성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쵸. 방위산업청에서 수주를 받아서 보통 매출액 구성을 보면은 그래도 위성통신 분야가 한 60% 그리고 위성 제조하는 분야 40%이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배는 어떻게 돼 있죠? 지배요? 네. 지배 구조요? 네. 네이버에 이제 종목 들어가면은 주요 주주가 있죠. 유장수 외에 11인 열어볼게요. 다 개인이죠. 개인 회사네요? 네,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데는 기관이 좀 들어오기도 힘들고 어차피 다 개인의 싸움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뭐 기관이 들어올 일은 없네요. 그러면. 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제 시총이 3천억대인데 시총은 크긴 하네요. 그 주고봤을 때 한 최근 몇 주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네요. 음봉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주하고. 저것 좀 아니야 이러면 나 절대 사라고 이걸 사러 간 적이 없어. 이거지. 놔뒀으면 제가 한 따블을 먹었. 야 이거 지금 오일선 무너져가지고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자리만 따졌을 땐.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위기가 기회다. 이게 기회라고? 이거 리스크가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어. 이거 많이 일단은 치워서 차트만 보면은 이제 뒤엔 차트인데 지금 2350원인데 한 22,000원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22,000원 오면은 뭐 물리사람이 엄청 많아. 22,000원 돌파하기가 플러스 10%를 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굳이 세력들이 본인들이 탈취를 하려고 VI 거는 10% 그러니까 22,000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 먹자고 했다가 잘못해서 밀리면은 14,000원 30% 밀린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 관념으로 저 같은 관념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AP성을. 술 먹으면 들어가시잖아요. 술 먹으면요? 그죠? 낮술하면 들어가야지. 낮술하면 하루 낮술하면 들어가야지. 저녁 때 술 먹고 이거 주석 깨도 못 들어가. 야 휴가 내고 낮술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 낮술은 진짜 한 2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AP성에 대한 이제 소개는 마치고 저희 네, 일반 시작할게요. 시작하시죠. 이번 주에 보시면은 보통 월요일 날 좀 테마주로는 이제 히토류주들이 올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 날은 의류 조선 차광들이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오늘 이제 반등했어요. 뭐 장은 시황 그랬고 이제 제가 준비할 때 그래도 얘네들이 좀 괜찮다는 종목 중에 먼저 호전실업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의류 OEM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호전실업 왜 가졌냐? 차트로 봤을 때 배울 게 많은 주식이에요. 호전실업은. 호전실업은 왜 그러냐? 주말에 보통 서치를 많이 하거든요. 월, 화, 수. 그러니까 수요일 날 보면은 이 양봉이잖아요. 네, 양봉이네요. 양봉이죠. 양봉인데 이게 지금 며칠째 보면은 피레침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올 기미가 보이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 주식은 원래는 8,000원대에서 좀 오른 주식이었는데 지금 1,2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그런 차트예요. 여기서 오르면은 장난질 시작하는 차트죠. 네 맞아요. 스윙하기도 참 좋고 내려가도 8,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기 하기에 너무 좋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만 먹는 거는 1,500원인데 네. 호가 한 6개밖에 안 돼요. 50원씩. 그러니까 3% 오르기가 되게 쉬워요. 9,000원대로 내려가면은 한 호가당 이제 10원이잖아요. 그쵸. 칸이 많거든요. 9,000원과 원래 10,000원대로 맞다갈 때 공략하기가 좀 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 그쵸. 공략하기는 쉽죠. 네, 9,000원대 뚫고 10,000원대를 돌파하면은 오를 때 뭐 시원하게 12,000원까지도 금방 갑니다. 다만 이제 그걸 생각해가지고 장이 별로면은 11,000원대 팔거든요. 그죠. 게임을 시작하자면서 엿먹어라 그러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일단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렌드가 오늘의 상방은 내일의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도 내일은 사람들 기대를 하지만 사실 내일의 하방인 경우가 더 많고 내일의 하방은 내일 모레도 하방입니다. 통상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뭉쳐가지고 뭐 만들어진 패턴이 양음음 패턴이에요. 보통 양음음하고 다시 양음 나오거든요. 보통 유목민 씨가 많이 쓰는 패턴이긴 한데 오늘 상방은 내일의 음봉이고 그 내일의 음봉이 다시 또 내일 모레 음봉이다. 그래서 던지면은 그 다음날 오른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개민들이 양봉 크게 나는 날 들어갔다가 음봉 두 방 맞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절하고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언제 맞냐면은 약간 주가 지수가 약간 살짝 높을 때랑 그리고 초보들이 많을 때 이런 패턴이 잦아요.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제 경험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나는 내가 들어가면 네. 던지고 나오잖아요. 먹고. 네. 왜 다음날 더 오를까요? 이유가 뭐예요? 던졌는데 그러면은 약간 그 마지막 할 때 꼬리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일찍 던질 수도 있어요. 3% 5%? 3% 5% 던졌는데 중가는 몇 프로예요? 야, 그 정도 오르고 끝나요. 아, 그래요? 그러는 거? 7% 많이 올라봐야 7%. 아, 그 정도는 무난하게 던졌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무난하게 던졌는데 문제는 다음날 15%가 20% 가고. 왜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 맞으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양음이 더 많이 통하는 패턴은 아까 3% 7%보다는 한 10% 이상 올라서 VI 걸리고 네. 그 정도 했을 때 오히려 더 잘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VI가 걸리는 시점에 대량 거래량이 보통 터져요. 그리고 VI 직전에 한호가 밑에 매수를 유도하는 거래량이 많고 그쵸. 그걸 다 뚫게 만든 다음에 더 이상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3% 7%까지는 아직 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고 VI를 한번 간 거는 세력들이 이미 그때 돌파 수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던졌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난 종목이어서 더 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SK 가스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SK 가스 보면 차트가 진짜 보시는데요. 진짜 안 좋죠. 이래서 시총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좋아요. 시총이 8,600억인데 매출액이 4조 9천억, 영업이 1,800억이에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무너지고 시장에 관심이 없고 해서 이렇지 이게 반등하면은 되게 안전적인 종목입니다. 언제 하나요? 그걸 모르긴 하는데 최근에 가스 쪽 뭐 정유 가스 네. 관련해가지고 현대중공업 지주 쪽으로 해가지고 네네. 아람코 제휴한다는 썰이 있어요. 썰일 뿐이죠. 썰이죠. 아람코가 이제 들어오면은 정유 가스가 잠깐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등할 수 있어요.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나가리네. 나가리긴 한데 SK가스는 원래는 그거 상관없이 움직이는 애니까 상관없어요. 현대중공업 지주 쪽 걔네를 아람코를 예상을 하고 썰이 있으니까 걔를 다이렉트 들어가는데 걔네 안 들어왔다. 현대는 이제 타격을 받지만은 네네. SK가스 사실은 약간 반사효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상관이 없어 사실은 실패해도. 제가 이제 무난하게 스윙으로 또 괜찮은 종목이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SK케미칼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PBR도 1이고 시총 2,700억이에요. 그리고 원래 건설 쪽 설계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수는 꾸준히 있어요. 국내 그 설계업계 1위입니다. 인력의 90%가 이과생들이세요.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7,800원대 정도 사고 8,500원대 팔면 딱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3%에서 5% 먹고 빠졌다가 다시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원래 많이 먹는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3% 먹으려는 종목이고 그래서 8,500원대 근접하면 바로 팔고 네네. 또 금방 내려오거든요. 얘가야말로 그냥 용돈 벌기용 종목. 왜 가자냐면 최근에 일주일 새에 내려오면서 좀 사도 되는 시기가 왔어요. 8,000대 초반 붙으면서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용돈이라도 벌자. 요새 장이 막 오늘 많이 올랐지만은 목요일이라서 쉽지 않아. 절대 쉽지 않아. 좀 보수적으로 다 해야 돼. 팔겠죠. 금리 같은 경우 계속 인상 이슈가 있고 하니까 네네. 그냥 저평가된 금융주를 봤을 때 기업은행이랑 현대해상이 좀 무난한 것 같고요. 따로 이제 재물은 안 보긴 하겠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거 바탕으로 이익이 나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화재해상 보험 그쪽 강자이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그리고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네네. 주가 내려왔고 그리고 요새 고려 제강이 이제 좀 원래는 살려고 점점 준비를 했는데 계속 급등을 좀 했어요. 이게 최강주인데 철강이 요새 업황이 좋다 보니까 포스코도 사고 사실 세아 제한지도 사고 저 고려 제강도 사긴 했거든요. 근데 좀 얻어 걸려서 오르긴 했는데 가방 같네요. 수율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수익이 몰렸어요. 시총이 4천억이고 PBR이 0.2면은 이 철강주의 그냥 특성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까지 무난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팔고 나오시죠. 팔고 나오라고? 금요일날 똑같이 내려올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좀 더 사고 팔고 하려고요. 약간 이것도 게임을 시작하자 마찬가지예요. 떨어져도 좀 사고 지금 일봉을 봤을 때 최근 3개월 내 중에서 지금 거래가 일단 터졌어요. 저는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전해야 돼요. 고르자가. 게임을 시작하지 네, 않자마자 게임을 죽어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 많이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몇 개월간의 고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들어가고 싶은 물량이 한 10%에서 20% 들어갔다가 내려가면 또 10% 20% 하고 몇 프로 들어갔어요? 한 10%에서 20%, 한 50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BYC인데요. 차트가 좋아요. 딴 걸 떠나서 보시면은 근데 오를 만큼 다 올랐네요. 그쵸. 30만 원대 초반부터 사야지 하다가 이제 31만 원, 32만 원 계속 못 잡고 내려오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한번 꺾였어요. 꺾여서 37만 4천 원인데 의외로 BYC 대우가 되게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시총이 2,300억밖에 안 해요. 그죠. 오파니까.
네. 근데 여기 BIS가 그 자산 같은 게 많거든요. 저희 음. 그냥 부동산 같은 게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래도 220억, 영업이 잘 돼요. 적자 회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무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BIC가 원래 잘 주목받는 주식이 아닌데 최근 몇 시간 가만히 좀 물렸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만 합니다. 종목을 준비한 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만금 테마주 있잖아요. 최근에 정부가 약간 충청권이라든지 그리고 새만금 쪽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좀 썰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엔즈나 동우 팜테이블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페이퍼코리아 뭐 일주일에 한번 새만금 테마주 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과하면 불지 않겠나요?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아침에 뉴스 뜨면은 수급 몰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